게스 관광 4박 5일 마지막 날 오후 마지막 일정 몬터레이 반도 파넨스는 중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 그리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로 유명하며 작가 존 스타인백이 사랑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골목은 100여 전에 세계로 수출하던 유명한 통조림 공장들이 모여있던 골목이었습니다. 이 골목은 몬터레이 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거리 캐너리 로우를 따라가며 투어하고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창밖을 보시면서 100년 전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는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지나가는 몬테레이 블라자 호텔 앤 스파는 단순한 고급 호텔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한때 거대한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몬터레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어리 가공 중심지였어요. 매일같이 어부들은 태평양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를 잡아 이곳 공장으로 옮겼고 증기로 찌고 캔에 포장해 미국 전역과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 후반이 되면서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 환경 변화로 정어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10년대에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래된 공장들은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달리는 이 길, 캐너리 로우도 바로 그 흔적을 간직한 곳입니다. 캐너리 로우, 존 스타인백이 사랑한 거리, 우리가 지나는 이 거리, 바로 캐너리 로우라는 길입니다. 원래는 오션 뷰 애비뉴라는 이름이었지만 존 스타인백의 소설 통조림 골목 덕분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타인백은 몬터레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어부, 노동자, 과학자들의 모습을 소설 속에 담았어요. 그의 소설을 보면 정어리 공장에서 일하던 멕시코와 중국,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이야기, 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그리고 해양 생물을 연구했던 실존 인물, 에드 리케츠 박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스타인백과 그의 친구 에드 리케츠 박사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리케츠는 바다 생태계를 연구한 해양 생물학자로 그의 연구가 나중에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주었죠. 몬터레이 정어리 산업과 구름다리, 창밖을 보시면 건물들 사이에 있는 작은 구름다리, 스카이 브리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 다리는 과거 전거리 공장들이 바닷가에서 잡은 정어리를 신속하게 공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과거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 다리를 통해 정어리를 공장으로 옮겼고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캔에 담아냈죠. 하지만 정어리가 사라지면서 이곳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베이 수족관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입니다. 이곳은 한때 거대한 정어리 공장이 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세계적인 해양 수족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에서는 정어리 떼가 헤엄치는 거대한 수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켈프 숲, 켈프 포레스트, 그리고 귀여운 해달 씨 어터, 보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수족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해양 생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어리 산업이 만든 환경 문제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의 또 다른 특색은 다른 수족과 달리 바다 깊은 곳에 바닷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조 물통에 끓여들여 바닷물을 돌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닷속 깊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플라크톤까지도 수족관 수조에서 보고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캐너리 로우를 지나오면서 보셨던 것처럼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100년 전 이곳에서 정어리 산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몬터레이가 문학과 환경 보호의 중심지로 변화했는지를 보셨죠. 이제 여러분은 직접 수족관을 방문하며 과거 이곳에서 캔에 담기던 정어리들이 지금은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이 투어를 마치신 후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과거 정어리 공장 거리였던 캐너리 로우가 지금은 역사, 문학,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들과 개인적인 수족관을 방문, 해양 보호의 중심지로 변화한 수족관의 아름다운 고기들과 존 스타인백의 소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거리의 매력,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을 옆에 두고 천천히 달리는 아름다운 해안도로 드라이브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물, 왼쪽으로는 고풍스러운 주택들과 아기자기한 모텔들이 늘어서 있죠. 이 길은 오션 뷰 블루버드. 이름처럼 바다 전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길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은 헐버 실 observation area. 아까 걸어서 다녀오셨죠? 차창으로 다시 보니 물개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저 멀리 작은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는 천연 놀이터이자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퍼시픽 그로브 뷰. 포인에선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을 따라 사진 찍기 좋아요. 날씨가 맑은 날엔 멀리 몬터레이 반도 끝까지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몬터레이의 보석 같은 곳, 러버스 포인트 비치 앤 파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래놀이하며 물놀이하기 좋은 잔잔함만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가 있어요. 바위 언덕을 타고 넘는 파도 소리가 이곳의 배경음악이죠. 특히 공원에는 모나크 버터플라이, 모나크 나비 조각상과 오래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습니다. 겨울이면 실제로 이곳에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날아와 나무에 매달리는 장관도 펼쳐지죠. 이제 보이는 곳은 폴리 클래스 메모리얼 벤치.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어린 소녀를 기리는 벤치입니다.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태평양의 풍경은 묵직한 감성과 함께 고요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퍼킨스 파크 비스타 포인트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지는 고요한 뷰 포인트. 해질 무렵 여기서 보는 노을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잠시 후 나오는 얼어 보이는 운이 좋으면 바위 사이에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바다수달 어르들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녀석들은 돌을 도구로 써서 조개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존 덴버 모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유명한 가수 존 덴버. 이곳 태평양을 사랑했던 그의 음악처럼 이곳 바다도 순수하고 깊은 울림이 있죠. 이제 비치 포인트 비스타 그리고 선셋 비치를 지나가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해안선을 감상해 보세요. 이름처럼 이곳은 해질 무렵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황혼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아슬로마스테이 비치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거칠고 드라마틱하게 밀려오는 야성적인 해변이에요. 모래 언덕 사이를 산책하거나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줍는 재미도 있죠. 이제 오른편에 The Links at Spanish 배 골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골프장은 스코틀랜드식 해안 링크 스타일로 설계되어 골프 팬들에게는 꼭 와보고 싶은 명소 중 하나죠. 골프 치다 말고 바다만 바라보아도 하루가 금방 가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명한 17마일 드라이브의 북쪽 입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곧 이 전설적인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설적인 해안 풍경과 세계적인 골프 코스, 그리고 아름다운 사이프러스 나무숲을 기대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옆에 두고 이 대본을 천천히 달리는 한국어, 영어 이중 해안도로 변환하거나 오디오 녹음 오른쪽으로는 스크립트, 잔잔하게 홍보용 영상 자막용으로도 왼쪽으로는 수 있어요. 고풍스러운 주택들과 어떤 형태로 활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모텔들이 늘어서 있죠. 이 길은 오션 뷰 블루버드. 이름처럼 바다 전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길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은 헐버 실 observation area. 아까 걸어서 다녀오셨죠? 차창으로 다시 보니 물개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저 멀리 작은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는 천연 놀이터이자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퍼시픽 그로브뷰. 포인에선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을 따라 사진 찍기 좋아요. 날씨가 맑은 날엔 멀리 몬터레이 반도 끝까지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몬터레이의 보석 같은 곳, 러버스 포인트 비치 앤 파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래놀이하며 물놀이하기 좋은 잔잔함만이 펼쳐지고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가 있어요. 바위 언덕을 타고 넘는 파도 소리가 이곳의 배경음악이죠. 특히 공원에는 모나크 버터플라이, 모나크 나비 조각상과 오래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습니다. 겨울이면 실제로 이곳에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날아와 나무에 매달리는 장관도 펼쳐지죠. 이제 보이는 곳은 폴리 클래스 메모리얼 벤치.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어린 소녀를 기리는 벤치입니다.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태평양의 풍경은 묵직한 감성과 함께 고요함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퍼킨스 파크 비스타 포인트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지는 고요한 뷰 포인트. 해질 무렵 여기서 보는 노을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잠시 후 나오는 어를 보이는 운이 좋으면 바위 사이에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바다 수달, 어르들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녀석들은 돌을 도구로 써서 조개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존 덴버 모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유명한 가수 존 덴버. 이곳 태평양을 사랑했던 그의 음악처럼 이곳 바다도 순수하고 깊은 울림이 있죠. 이제 비치 포인트 비스타 그리고 선셋 비치를 지나가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해안선을 감상해 보세요. 이름처럼 이곳은 해질 무렵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황혼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아슬로마스테이 비치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파도가 거칠고 드라마틱하게 밀려오는 야성적인 해변이에요. 모래 언덕 사이를 산책하거나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줍는 재미도 있죠. 이제 오른편에 The Links at Spanish 배 골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골프장은 스코틀랜드식 해안 링크 스타일로 설계되어 골프 팬들에게는 꼭 와보고 싶은 명소 중 하나죠. 골프 치다 말고 바다만 바라보아도 하루가 금방 가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명한 17마일 드라이브의 북쪽 입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곧 이 전설적인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설적인 해안 풍경과 세계적인 골프 코스, 그리고 아름다운 사이프러스 나무숲을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바로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몬트레이 반도입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바위 위로 부딪히는 하얀 파도와 해안선을 따라 굽이치는 도로, 그리고 고요한 만과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 옛날 이곳은 스페인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전역이 그러했듯 몬트레이도 스페인 탐험가들이 건너와 선교소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가르치며 가톨릭 문화를 전파하던 지역이었지요. 몬트레이라는 이름도 스페인 탐험가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태평양 식민지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남쪽의 산디에이고부터 북쪽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몬트레이는 자연스럽게 멕시코의 땅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이 몬트레이가 멕시코 시절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됩니다. 즉, 이곳은 행정과 문화, 군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군함이 태평양을 건너 이곳 몬트레이 해안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국 국기가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몬트레이는 미국령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영토가 되는 상징적인 장소, 바로 이곳 몬트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레이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미국식 수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운타운을 걸어보면 그 당시의 공공 건물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청, 옛 감옥, 그리고 선교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독특한 풍경 하나, 바로 맥도날드 간판도 다른 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흔히 보는 노란색 M자 간판의 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도 이곳 몬트레이에서는 진밤색 M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지역 규제가 엄격하다는 뜻이죠. 자연을 존중하고 옛것을 지키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몬트레이는 단지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스페인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을 잇는 역사적 경계선이자 캘리포니아 근대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트레이 반도는 역사와 자연, 해양 생태,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지로 다양한 테마의 관광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관광지로는 캐너리 로우 골목입니다. 한때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줄지어 있던 거리입니다. 20세기 초중반 몬트레이는 정어리 산업의 중심지였고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솟고 노동자들이 북적이던 곳이었죠. 그러나 정어리 자원이 고갈되면서 거리는 쇠퇴했고 이후 재개발을 거쳐 지금은 레스토랑, 상점, 갤러리, 박물관이 늘어선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은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 캐너리 로우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우리말로는 수족관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족관입니다. 특히 거대한 수조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해양 생물들, 해파리의 몽환적인 움직임, 그리고 해달의 귀여운 모습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평양 해안 생태계를 재현한 이 아쿠아리움은 보존과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몬트레이의 해안, 이곳은 한때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기계 소리와 어부들의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던 바다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바닷가, 거리의 고단한 삶과 정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존 스타인백입니다. 존 스타인백은 인근 도시 살리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본 살리너스 계곡은 넓은 들판과 가난한 이민자들의 노동이 깃든 땅이었고 몬트레이는 언제나 바닷내음 가득한 생생한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 고통과 연민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갔습니다. 성인이 되어 작가가 된 스타인백은 이웃 도시 몬트레이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에게 몬트레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어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작은 바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이웃들, 가난과 희망이 뒤엉킨 현실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설 속에 이 몬트레이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캐너리 로우라는 작품에서 그는 당시 이 거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그렸고 그곳은 더 이상 산업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바닷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노동자일 뿐이었지만 스타인백의 글 속에서는 그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따뜻한 그들, 삶은 고단하지만 우정을 나누는 그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소설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 숨 쉬게 된 것입니다. 몬트레이의 캐너리 로우를 걸어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 거리엔 어딘가 스타인백의 등장인물이 막 길모퉁이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근처 살리너스에 가면 그의 생가와 함께 스타인백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남긴 필기노트, 사진, 옛 타자기,
심지어 그의 여행한 캠핑카까지 보존되어 있어 작가로서의 여정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이나 전쟁의 역사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서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레이와 살리너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의 심장과 시선이 머물렀던 문학의 고향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 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푸른 태평양과 절벽이 어우러진 환상의 해안도로 몬트레이의 17마일 드라이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그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면 마치 시간과 공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동행이 되어줍니다. 도로 초입에는 고요한 사이프러스 나무 숲이 펼쳐지고 언덕을 넘으면 잔디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골프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 코스로 꼽히는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입니다. 푸른 잔디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가 보이는 이곳은 골프를 치지 않아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태평양을 향해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몬트레이 사이프러스 나무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존재, 론 사이프러스입니다. 수백 년간 바람과 비, 파도에 맞서며 절벽 위를 지키고 있는 이 나무는 마치 이 지역의 수호신처럼 느껴지지요. 많은 이들이 이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 고독하고도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느 순간 도로 옆에는 바위 위에 누워있는 바다사자 무리와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해달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고래가 지나가는 모습을 운 좋게 만날 수도 있지요. 이 해안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살아있는 바다 생태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고급 저택과 리조트들이 나타나고 해변을 따라 마치 그림처럼 자리 잡은 하얀 모래사장이 시야를 채웁니다. 특히 버드록이라 불리는 바위섬 근처에는 수많은 바다새들과 해양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중간중간 자동차를 세우고 산책길로 내려가 보면 푸른 바다 위로 솟구치는 물보라와 바위 사이로 파도가 부딪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걷기에 좋은 이 길은 마치 명상하듯 조용히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해안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잔잔한 파도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찬란한 풍경을 선물해 줍니다. 17마일 드라이브는 단지 자동차로 스치는 길이 아니라 눈과 귀, 마음까지 함께 여행하는 감성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의 조화를 배웁니다. 몬트레이의 바다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그 바다와 함께한 17마일의 추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바로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몬트레이 반도입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바위 위로 부딪히는 하얀 파도와 해안선을 따라 굽이치는 도로, 그리고 고요한 만과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미국 서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 옛날 이곳은 스페인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전역이 그러했듯 몬트레이도 스페인 탐험가들이 건너와 선교소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가르치며 가톨릭 문화를 전파하던 지역이었지요. 몬트레이라는 이름도 스페인 탐험가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태평양 식민지,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남쪽의 산디에이고부터 북쪽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몬트레이는 자연스럽게 멕시코의 땅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바로 이 몬트레이가 멕시코 시절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됩니다. 즉, 이곳은 행정과 문화, 군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군함이 태평양을 건너 이곳 몬트레이 해안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미국 국기가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몬트레이는 미국령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영토가 되는 상징적인 장소, 바로 이곳 몬트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트레이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미국식 수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운타운을 걸어보면 그 당시의 공공 건물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청, 옛 감옥, 그리고 선교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독특한 풍경 하나, 바로 맥도날드 간판도 다른 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흔히 보는 노란색 M자 간판의 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도 이곳 몬트레이에서는 진밤색 M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지역 규제가 엄격하다는 뜻이죠. 자연을 존중하고 옛것을 지키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몬트레이는 단지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스페인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을 잇는 역사적 경계선이자 캘리포니아 근대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트레이 반도는 역사와 자연, 해양 생태,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지로 다양한 테마의 관광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관광지로는 캐너리 로우 골목입니다. 한때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줄지어 있던 거리입니다. 20세기 초중반 몬트레이는 정어리 산업의 중심지였고,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솟고 노동자들이 북적이던 곳이었죠. 그러나 정어리 자원이 고갈되면서 거리는 쇠퇴했고, 이후 재개발을 거쳐 지금은 레스토랑, 상점, 갤러리, 박물관이 늘어선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은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 캐너리 로우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 우리말로는 수족관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족관입니다. 특히 거대한 수조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해양 생물들, 해파리의 몽환적인 움직임, 그리고 해달의 귀여운 모습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평양 해안 생태계를 재현한 이 아쿠아리움은 보존과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몬트레이의 해안, 이곳은 한때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기계 소리와 어부들의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던 바다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바닷가, 거리의 고단한 삶과 정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존 스타인백입니다. 존 스타인백은 인근 도시 살리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본 살리너스 계곡은 넓은 들판과 가난한 이민자들의 노동이 깃든 땅이었고, 몬트레이는 언제나 바닷내음 가득한 생생한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 고통과 연민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갔습니다. 성인이 되어 작가가 된 스타인백은 이웃도시 몬트레이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에게 몬트레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어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작은 바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이웃들, 가난과 희망이 뒤엉킨 현실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설 속에 이 몬트레이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캐너리 로우라는 작품에서 그는 당시 이 거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이 기념비는 캐너리 로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양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위에 자리 잡은 중심 인물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입니다. 그는 소설 캐너리 로우에서
이곳을 문학적으로 불멸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캐너리 로우의 과거를 연상시키는 여러 인물들, 정어리 통조림 노동자들, 상인들, 그리고 다른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상상력이 오늘날 캐너리 로우를 활기 넘치는 관광지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념비의 기초 부분에는 스타인백의 오랜 친구이자 해양 생물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에드 리케츠가 있습니다. 그는 몬터레이만의 해양 생태와 조수 웅덩이를 연구한 인물입니다. 또한 기념비에는 1800년대 중반 이 지역에 정착한 중국 어촌 마을을 대표하는 중국인 어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자리 잡았던 해안선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 인물은 마담 플로라 우즈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소녀들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17마일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구간 중 하나인 사이프러스 숲 일명 사이프러스 포레스트를 드라이브합니다. 이곳의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는 전 세계에서 단 2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나무로 강한 해풍과 거친 기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비로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죠. 이곳에 서식하는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는 모두 수백 년 된 고목들로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안개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자연유산이니 여러분 핸드폰에 잘 찍어가세요. 저기 저 서쪽 바위 위에 나 홀로 서 있는 나무가 17마일 드라이브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론 사이프러스입니다.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약 250년에서 300년 된 몬터레이 사이프러스로 수세기 동안 거친 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우뚝 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나무 중 하나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조금 있다가 다음 스탑 투어하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골프장 페블비치 컴퍼니의 상징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1800년대 후반부터 유명해지면서 보호를 위해 바위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고 지금도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위 끝자락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역경을 견디는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다음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바다 속은 바다에 견디지 못해 옷을 홀랑 먹고 죽어가는 귀신들의 나무다 해서 붙여진 이름 고스트 추리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골프장 페이블비치 골프링크에 도착할 겁니다. 테이블 록은 파도가 깎아 만든 넓고 평평한 안반 지역으로 마치 바다 위의 테이블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사자와 물개가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 코스입니다. 1919년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안 골프장 중 하나로 손꼽히며 매년 수많은 PGA 대회와 US 오픈이 열리는 명소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곳에서 라운딩하는 것이 꿈일 텐데요. 8번, 9번, 10번, 그리고 18번 홀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경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프 코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 클럽하우스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도 있으니 잠시 들러서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박 5일 게스관광 미서부 투어 대장정 5일 마지막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바로 페이블 비치 골프 링크스를 방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골프 전문가, 유명한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라운딩, 마지막 골프 한번 친다면 서슴없사 선택한다는 세계에서 미국에서 최상위 골프장 페블 비치 골프 링크스는 1919년 2월 22일에 개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반도의 페블 비치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입니다. 잭 네빌과 아버지가 상속한 땅에 친구 더글러스 그랜트와 설계한 이 코스는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도전적인 레이아웃으로 골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1972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매년 2월에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인 골퍼들의 페블비치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3년 LGPA US 여자 오픈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골퍼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안나린 선수가 공동 세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전 세계 골퍼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르는 코스 중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명승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와 한인 선수들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기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경주 선수 KJ 초이,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 2000년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 선수, 최초 챔피언스 투어 우승 페블비치 7번 홀을 정복하며 세계 3대 파3 중 하나로 꼽힘. 2024년 페블비치에서 챔피언스 투어 2승 도전 중 2. 김주형 선수, 톰킴 2024년 ATAG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 기록,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로 PGA 투어 세계 랭킹 상승 3. 김시우 선수, 사이우킴 2024년 ATH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단독 12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세계 랭킹 67위로 상승 우승 기록이 없으나 꾸준한 성적 유지. 5. 양용훈 선수, YE 양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 우승. 페블비치에서 큰 성적을 기록하진 않았으나 한국 골프의 개척자로 평가. 6. 임성재 선수, 숭재 이임 2020년 혼다 클래식 우승 페블비치. 대회에서는 상위권 경쟁 중 한인 선수들, 총평 최경주 선수는 페블비치에서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 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음. 김주형, 김시우, 이경훈, 임성재 등 다양한 한인 선수들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우승 가능성도 높음. 페블비치 7번 홀은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중요한 도전의 장소로 평가됨. 앞으로도 미국 속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게스관광 신형우였습니다. 4박 5일 게스관광 미서부 투어 대장정 5일 마지막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바로 페이블 비치 골프 링크스를 방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골프 전문가, 유명한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라운딩, 마지막 골프 한번 친다면 서슴없사 선택한다는 세계에서 미국에서 최상위 골프장 페블 비치 골프 링크스는 1919년 2월 22일에 개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반도의 페블비치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입니다. 잭 네빌과 아버지가 상속한 땅에 친구 더글러스 그랜트와 설계한 이 코스는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도전적인 레이아웃으로 골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1972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매년 2월에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인 골퍼들의 페블비치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3년 LGPA US 여자 오픈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골퍼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안나린 선수가 공동 세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전 세계 골퍼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르는 코스 중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명승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와 한인 선수들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기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경주 선수 KJ 초이,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 2000년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 선수, 최초 챔피언스 투어 우승 페블비치 7번 홀을 정복하며 세계 3대 파3 중 하나로 꼽힘, 2024년 페블비치에서 챔피언스 투어 2승 도전 중 2, 김주형 선수, 톰킴, 2024년 ATAG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 기록,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로 PGA 투어 세계 랭킹 상승 3. 김시우 선수, 사이우 킴, 2024년 ATH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단독 12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세계 랭킹 67위로 상승 우승 기록이 없으나 꾸준한 성적 유지. 5. 4박 5일 게스관광 미서부 투어 대장정 5일 마지막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바로 페이블비치 골프 링크스를 방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골프 전문가, 유명한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라운딩, 마지막 골프 한번 친다면 서슴없사 선택한다는 세계에서 미국에서 최상위 골프장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1919년 2월 22일에 개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반도의 페블비치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입니다. 잭 네빌과 아버지가 상속한 땅에 친구 더글러스 그랜트와 설계한 이 코스는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도전적인 레이아웃으로 골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1972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매년 2월에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인 골퍼들의 페블비치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3년 LGPA US 여자 오픈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골퍼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안나린 선수가 공동 세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전 세계 골퍼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르는 코스 중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명승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와 한인 선수들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기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경주 선수 KJ 초이,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 2000년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 선수, 최초 챔피언스 투어 우승 페블비치 7번 홀을 정복하며 세계 3대 파3 중 하나로 꼽힘, 2024년 페블비치에서 챔피언스 투어 2승 도전 중 2, 김주형 선수, 톰킴, 2024년 ATAG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 기록,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로 PGA 투어 세계 랭킹 상승 3. 김시우 선수, 사이우 킴, 2024년 ATH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단독 12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세계 랭킹 67위로 상승 우승 기록이 없으나 꾸준한 성적 유지. 5. 양용훈 선수, YE 양,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 우승. 페블비치에서 큰 성적을 기록하진 않았으나 한국 골프의 개척자로 평가. 6. 임성재 선수, 숭재 이임, 2020년 혼다 클래식 우승 페블비치. 대회에서는 상위권 경쟁 중 한인 선수들, 총평 최경주 선수는 페블비치에서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 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음. 김주형, 김시우, 이경훈, 임성재 등 다양한 한인 선수들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향후 우승 가능성도 높음. 페블비치 7번 홀은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중요한 도전의 장소로 평가됨. 앞으로도 미국 속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게스관광 신형우였습니다. 4박 5일 게스관광 미서부 투어 대장정 5일 마지막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골프 코스,
바로 페이블 비치 골프 링크스를 방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골프 전문가, 유명한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라운딩, 마지막 골프 한번 친다면 서슴없어 선택한다는 세계에서 미국에서 최상위 골프장 페블 비치 골프 링크스는 1919년 2월 22일에 개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반도의 페블 비치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입니다. 잭 네빌과 아버지가 상속한 땅에 친구 더글러스 그랜트와 설계한 이 코스는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도전적인 레이아웃으로 골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수많은 메이저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1972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이 이곳에서 열렸으며 매년 2월에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인 골퍼들의 페블비치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3년 LGPA US 여자 오픈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골퍼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 안나린 선수가 공동 세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는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전 세계 골퍼들의 버킷리스트에 오르는 코스 중 하나로 앞으로도 많은 명승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와 한인 선수들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 기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경주 선수 KJ 초이,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 2000년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한국 선수, 최초 챔피언스 투어 우승 페블비치 7번 홀을 정복하며 세계 3대 파3 중 하나로 꼽힘, 2024년 페블비치에서 챔피언스 투어 2승 도전 중 2, 김주형 선수, 톰킴, 2024년 ATAG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 기록,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로 PGA 투어 세계 랭킹 상승 3. 김시우 선수, 사이우 킴, 2024년 ATH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단독 12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세계 랭킹 67위로 상승 우승 기록이 없으나 꾸준한 성적 유지. 5.